여기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얼마 전까지 그 유명한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위세를 떨치고 다녔던 후덜덜한 곳이었는데 어쩐지 경찰들과 탐지견들이 아주 삼엄했죠. 박 병장. 아니 여기 김포가 아니고 엘도라도. 여기 어리숙해 보이는 이 남자, 먼 훗날 까사노 패밀리의 콘실리에 빈센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말 하나만 믿고 2억 마일리 콜롬비아까지 따라온 쿠키. 아이고 뭐 여기서 뭐 공항에서 택시 못 잡을까? 그렇다면 쿠키 가족은 왜 여기 보고타까지 오게 된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1997년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국가는 부도가 났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죠.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도저히 버틸 수 없어 구석으로 몰린 사람들. 우리 가족은 멀리 떠났다. 상황은 안 좋았지만 아버지는 계획이 다 있었고 이날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다. 준비 다 돼 있다. 너는 아버지만 믿으면 돼. 뭐 여기를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자고. 미국 가는 톨게이트. 여기서 돈을 벌어 비자를 해결한 뒤 미국으로 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콜롬비아 지리교과서 단 한 줄의 설명은 그냥 커피의 나라다. 적당한 산미에 부드러운 초콜릿 맛. 쿠키야, 네 아버지 믿지? 그러고 알지? 아싸라비아 콜롬비아다. 오, 그럼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쿠키네 가족들은 지금 지나고 있는 보고타의 위험적인 1구역을 지나 아버지의 지인의 집이 있는 부촌 지역 6구역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죠. 뭔가 수상합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와, 이 오토바이 남성이 강도일 확률은 진짜 99만 9천%.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사수하지만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은 결국 강도에게 빼앗기죠. 그런데 그때 쿠키가 겁도 없이 강도에게로 뛰어가고 하지만 여기는 해발 2640m의 고산지대. 얼마 못 가 금방 지치고 마는 쿠키. 박병장, 아니 자네가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그 호야. 내 나이 때 아버지는 파병군인이었다. 베트남 정글에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고 그때 아버지 덕에 죽다 산 쫄따구가 콜롬비아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줄 거라 믿었던 아버지. 상당이야. 박병장, 우리는 그때 피를 나는 전우 아닌가? 예. 그때 내가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진규? 기억 안 나요? 아, 나 뛰다 죽겠네. 대쇼. 그거는 이 남자의 이름은 박장수, 일명 박병장. 콜롬비아 이민자 중 가장 성공한 사업가였죠. 아들. 너 말이요. 여기선 털렸다고 뭐 쫓아가면 안 돼. 그러다 일 나는겨.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말. 여긴 한국 아니야. 여기는 산 안드레시도 시장인데요. 산 안드레시토의 한국인들은 평화시장에서 옷을 가져와 판다. 하지만 물건을 제때 받으려면 콜롬비아의 부패한 세관과 연줄이 닿아야만 한다. 그런데 박병장은 콜롬비아 여자와 오래전 결혼을 했고 세관 출신의 장인을 둔 박병장은 그들과 패밀리다.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려면 누구든 박병장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었죠. 그렇게 박병장은 한상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 장이수를 닮은 이자는 일명 짜박으로 박병장의 조카인데요. 난 박병장이 월남에서 아버지에게 큰 신세를 졌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지만 박병장이 이 나라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쿠키는 박병장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박병장 역시 똘똘하고 단단한 쿠키가 마음에 들었죠. 이렇게 점차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가끔 울리는 총소리는 여기가 어딘지 알게 해줬죠. 어쩌다 보니 여차저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온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못된 걸 하자고 쿠키를 불러내는 친구들. 약은 안 된다. 언제든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너 이제 22 된겨? 빠른 이유. 박병장은 자신도 너와 같은 나이에 콜롬비아에 들어왔었다며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대하고 월남에서 모은 돈 살살 들어가지고 그냥 평화시장 가가지고 그냥 란제리 그냥 여자 빤스 브라 대짜로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 들고 내가 콜롬비아 들어온 거 아니오? 에이 못 가! 이 남자는 알레한드로. 콜롬비아 상인회의 우두머리. 보고타의 권력자들과도 친하고 카르텔과도 가깝다고 한다. 저 둘은 동업자의 죽고 못 사는 절친. 인 줄 알았지만 서로 필요에 의해 친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야, 나이가 몇인지 꾹까지 꾹까.
처음에는 매대진 쪽에서 보따리 장사를 했는데 근데 이 나라 새끼들이 내가 이렇게 등짐지고 이렇게 가면은 따라오면서 시시 쪼개면서 노래를 부르는겨. 라꾸까라짜 라꾸까라짜. 너그 라꾸까라짜가 뭔 뜻인지 아는겨? 바퀴벌레. 결국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건 바퀴벌레. 딱 보면 알아.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넌 달러. 네 아버지하고 다르고 여기 한인들하고 다르고 믿을만 하단 말이오. 너는 믿을 수 있는 놈이야. 게다가 근성도 있고. 얼마 후 박병장은 쿠키에게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요. 한국으로부터 오는 물건을 보고타까지 안전하게 가져오는 일, 밀수죠. 반군을 피하고 경찰의 검문을 통과해서 물건을 빼내오려면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엔 베테랑이 따로 있다고 한다. 그 베테랑은 바로 통관 브로커 수영. 대기업 주재원으로 보고타에 왔다가 IMF로 문을 닫자 너 뭐야? 그대로 눌러앉았고 얘 뭐야? 저 박장수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아이씨 진짜 야망이 아주 큰 남자죠. 사람을 못 믿어. 보고타에서는 박병장 다음으로 한인밀수 시장의 2인자. 짜박이 보냈지? 그 작은 박 사장. 몇 그래 후회해보놓게? 자 시간 없어 빨리 옮겨. 부산항을 출발한 컨테이너는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부에나벤투라 항구로 온다. 물론 통관 신고를 제대로 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신고는 딱 1%만. 그게 박병장의 룰이고 저 사람의 역할이다. 룰을 지키면 문이 열린다. 아브라카다브라.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달마다 한 번씩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넜어. 할 때마다 박병장의 부는 높아지고, 하지만 가끔은 예외의 날도 있었죠. 예를 들어 이 사람처럼 뇌물이 통하지 않는 청렴한 군인을 만났을 때. Señor, no me escucha. Los documentos. 하지만 씨. 룰에도 예외는 있다. 저 국인데요. 차가 하나 왔는데 경찰인지 세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 날이야? 내가 갈 테니까 무조건 기다려. 예. 오늘은 왠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았고, 물건을 압수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그래서 쿠키는 냅다 째는데요. 경찰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주 집요하게 쫓아오죠. 아버지는 무능력했고 엄마는 무기력했다. 박병장은 나를 믿는다고 했고 난 박병장 눈에 꼭 들어야 한다. 쿠키는 경찰에 잡혀갔지만 박병장의 포옹 한 번으로 난 풀려날 수 있었다. 박병장의 물건 역시 되찾고, 되는 일도 없지만 일어나. 집에 가자. 또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여기는 수영의 대학 후배들. 하지만 수영은 후배들보다 쿠키를 더 챙겼고, 후배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었죠. 팔자 좋지 뭐. 교환 학생으로 와가지고 뭐 탱자. 씨. 너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잠시 후 박병장은 쿠키를 따로 불러 얘기합니다. 이 철권애가 한 말이야. 육도 윤회란 말이 있어. 세상 중생들은 다 업보에 따라서 저 바닥에서부터 저기 하늘까지 육도를 빙빙 돈다는 말인데, 근데 이 나라가 딱 그 자체인겨. 에? 네 사는 1구역부터 2, 3, 4, 5, 6구역까지 여기가 바로 6구역. 부자들만 사는데. 이 말을 듣자 쿠키는 가슴이 설레었죠. 그래. 우리 조카는 꼭 살아남아서 이 6구역까지 와라. 그날 난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와, 트럭이 몇 대야? 이날 이후 박병장의 밀수 사업의 규모는 점차 커져갔고, ¡Hagámosle, marica! ¡Puta! ¡Rápido! 늘어나는 트럭의 수만큼 수영과 쿠키의 주머니도 두둑해졌죠. 이 말은 뇌물 또한 두둑해졌다는 말. 사람만 있어. 공권력과 그 어느 때보다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건 곧 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 저 국회 아니냐? 쟤는 왜 저기 껴있는 거냐? 수영이 형이야. 박 사장님 통관 일도 보고 하니까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서기가 좀 그렇지. 박병장 없이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수영의 후배 재웅이 박병장 몰래 밀수를 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수영이 형 계획이야. 너 수영이 형 몰라?
그런데 이 모습을 박병장의 조카 짜박이 지켜보고 있었죠. 너도 매장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시다만 하고 있을래? 형, 내가 언제까지 시다만 하고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그런데 박병장 몰래 수영이 밀수를 해보려는 품목이 이 나라가 1년 365일 봄날인데 오리털 바카를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요. 타타코와 사막에서 보일러 팔고 남극에서 냉장고 팔자는 건데. 야 사막 밤 되면 존나 추워. 그러면 남극은 다 음식 얼려서만 먹어? 역발상 같은 거구나 형님. 그죠? 역발상. 오 맞네. 박병장은 그냥 물건을 파는 거고 나는 새로운 가치를 파는 거야. 씨발 새로운 가치. 확실히 수영은 박병장을 누르고 원탑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해 보이죠. 아휴, 니들이 국기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쿠키 그러시는데요.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교를 하시면은 저 개인적으로 좀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게. 특히 그 새끼가 가만 보면요. 그 나이도 어린 새끼가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존나 애매하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걔가 또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그때 쿠키가 찾아오죠. 야, 너는 박장수 씨 믿냐? 수영은 바퀴벌레 박병장을 조심하라며 쿠키에게 야, 너한테도 그거 이불 속에 빤스 숨기고 들어왔던 그 얘기 해줬어? 평화시장 가가지고 그냥 란제리 그냥 여자 빤스 브라 그거 두고 내가 콜롬비아 들어온 거 아니오? 수영이 말하길 이건 모두 완전 딱 구라야. 페루에 병아리 감별 사러 왔다가 사고 치고 콜롬비아로 흘러 들어온 게 박병장이야. 박장수 밑에서 시작해서 잘 됐다는 사람 들어봤어? 없어. 믿음을 먼저 주고 쓸모를 챙겨. 근데 그 쓸모가 다 하잖아? 그리고 설레었던 그 말. 꼭 살아남아서 이 6구역까지 와라. 그런데 수영이 말하길 네가 박병장 밑에 있는 한 네가 1구역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벗어나. 절대로. 아니 근데 쿠키는 수영이한테 왜 보낸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걸 떠봐야지. 예상하고 있었던 수영이를? 박병장. 아니 쿠키를. 그렇다면 쿠키는 이 순간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 수영이 이놈이 이번에 통관할 때 지 물건을 몰래 섞어서 들어올게요. 그게 오렌지색 딱지가 붙은 박스요. 쿠키 네가 책임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데 형이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해볼까? 수영의 잔머리도 박병장 묻지 않았고 널 시험에 들게 할 거야. 어쨌거나 수영이 그 새끼도 보고타까지 물건은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오. 그럼 걔가 누굴 꼬실 것 같아? 박병장은 애초부터 쿠키를 쿠키 못 믿는구나. 넌 누굴 믿고 그러냐? 나는 삼촌을 믿지. 날 믿는다고? 아멘. 씨. 어이 고맙네. 응? 님이 씨부로 귀신을 속여라 이 새끼야. 야, 믿긴 누굴 믿어? 내가 이제 형 믿으러 가디? 널 믿어 널. 얼마 후 쿠키의 도움으로 수영의 프로젝트 파카밀수는 성공하게 되고 사업은 적중했고 여기 사람들은 새로움에 열광했다. 파카는 콜롬비아 전역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죠. 콜롬비아인들도 오리털 파카를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품질을 따라올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열받은 박병장. 수영이 형은 영리했다. 이대로 내비두면 전쟁이 뻔했고 안정적인 밀수를 위해 세관에 줄을 대야 했고 큰 몫의 지분을 박병장에게 상납했다. 어쩌면 박병장의 목적도 이것이었을까요?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한국인들은 밀수로 물건을 들여왔듯 밀수로 돈을 내보냈다. 신고되지 않은 돈이 계속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졌다. 돈은 홍콩으로, 홍콩에서 중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그렇게 세탁돼서 보내졌다. 수영의 덕분에 자리를 잡게 된 쿠키. 하지만 6구역까지 가려면 아직은 멀었죠. 형은 한국에 왜 안 돌아갔어? 야, 왜 돌아가? 돌아가면 족밥 될 게 뻔한데 여기는 존나 생명력이 넘쳐 흐르잖아. 이게 바로 기회의 땅이야. 그리고 수영에게 꿈을 물어보는데 꿈이 어딨어? 형은 있잖아. 이 콜롬비아에 졸라 폼나는 쇼핑몰 하나 올리는 게 내 꿈이다. 남미 애들이 환장할 만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쿠키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건 수영 역시 박병장을 많이 닮았네요. 그리고 수영의 이 말은 후반부 큰 복선이 되고 어쭈? 안 믿겨? 너도 안 믿기잖아. 너 새끼 언제까지나 형이 그럼 오리털이나 밀수하고 그럴 줄 알았냐? 어?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6구역을 향해 가던 어느 날 Hey, Perez, mucho trabajo. ¿Cómo es esto? 뭔가 이상합니다. 뭐야? 수년 동안 매일매일 뇌물을 받았던 군인들의 표정이 삼엄해졌고 저 새끼 왜 저래? Perez. 얼마 전까지 형제니 뭐니 했던 이들은 갑자기 총뿌리를 들이댑니다. Hey, tranquilos. Bajen las armas y hablemos. ¿Qué está pasando?
분명 누군가의 명령으로 검문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 누군가는 진짜 누구일까요? 과연 수영과 쿠키는 무사히 여기를 통과하고 물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오는 12월 31일 개봉하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정말 맛보기. 나중에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쿠키가 흑화되는 지점, 약간 힌트를 드리면 진짜 콘실리의 빈센조 프리퀄 같은 느낌으로 변화하는데 이때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전환점이죠. 여기 보고타야. 콜롬비아라고. 그렇다면 쿠키의 변화되는 모습을 시기별로 살펴볼까요? 1997년 이때는 정말 순박했던 19살, 2000년은 본격적으로 박병장의 눈에 들었던 라쿠카라차 쿠키. 너 이제 22 댕겨? 빠른 이유. 믿음을 먼저 주고 쓸모를 챙겨. 근데 그 쓸모가 다 하잖아? 완전 귀쫑이라고. 2002년 수영과 친해지면서 돈을 조금 만지게 되고 육구역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죠. 그러고 보니 귀걸이도 했네요. 2005년 이후 이때부터가 진짜 모든 관계가 뒤틀리며 변화하지만 아니 강제 변화되고 쿠키는 살아남기 위해 기괴할 정도로 욕망을 키워나가며 점차 변모합니다. 되는 일도 없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No tengo plata ni mercancía para un ladrón como usted. 콜롬비아에서 촬영을 한다는 얘기에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보고타 거기에 서 있는 한인상들의 한 사람? 재밌겠는데? 영화는 이민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인들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한정된 이권을 놓고 경쟁하며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습은 수리남이나 카지노와 같은 작품들에서 보여준 인간군상의 어두운 단면과 일맥상통한 거죠. 쿠키 못 믿는구나. 넌 누굴 믿고 그러냐? 나는 삼촌을 믿지. 날 믿는다고? 아멘. 보고타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라쿠카라차, 그야말로 바퀴벌레보다 더 지독하게 살아남았지만 힘을 얻은 후에는 어두운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고귀한 삶을 갈망하는 모습은 거의 모든 캐릭터에게 나타나죠. 작은 박사장만이 처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 사람 참 비루한 사람이구나.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처음과 끝이 다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본 후 이희준 배우가 연기한 수영의 변화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고 주재원까지 머리 하나는 비상했던 수영. 형은 한국에 왜 안 돌아갔어? 돌아가면 족밥 될 게 뻔한데. 이 말은 한국이 처한 IMF 여파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반증해주죠. 이때는 똑똑한 실직자들이 넘쳐났으니까요. 수영은 쿠키를 사이에 두고 박병장과 엄청난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쿠키가 점차 크게 변모해가자 수영은 자신이 추구했던 돈과 멋진 삶보다는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욕망과 싸운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있는데 이 영화에는 로맨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파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군상, 인간이 희노애락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선해지고 상황에 따라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린 아주 날 것 그대로인 거죠. 다시 한번 오는 12월 31일 개봉하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살아서 육구역까지 가야죠.